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태 변화의 종류와 얘가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열해주면은, 가열한다는 경우는 다른 표현으로 물질이 열을 뭐 한다는 얘기냐면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 주변 기온은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냉각을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열을 밖으로 방출한다는 얘기고, 주변 기온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관계도 이제 뒤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융의 기와 승화 중에서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하냐면 고체가 기체가 될 때 가장 열을 많이 흡수하겠죠. 근데 일단 융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얘만 보고서 이게 뭔지 아셔야 되냐면 융해인지 아셔야 돼요. 얼음은 고체니까 고체가 액체가 됐으니까 아 융해구나. 고체 버터가 녹아서 액체가 됐으니까 뭐구나? 융해구나. 그 다음에 고체 양초가 녹았어요. 촌농이 됐어요. 그것도 융해죠. 그 다음에 기화는 저희가 수업할 때 증발이 다 기화거든요. 그때 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만 다 모아서 시험에 나오는 모든 얘만 모아서 다 정리해 준 게 있거든요. 그 정리된 거 나중에 다 선생님이 핸드아웃으로 나눠 드릴 테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그 외에선 시험에 안 나와요. 젖은 빨래가 마르면 기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젖은 빨래가 마른 건 기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문장을 하나 적을 거거든요. 얼어있던 빨래는 무슨 상태인가요? 고체죠. 그래서 엄빨래, 고체 상태의 엄빨래가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엄빨래가 마르는 거는 이거는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 증발해서 소금이 남았죠. 그 다음에 쌤이 물감이 굳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물감에 물이 증발하면 그건 기화입니다. 그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에는 접시에 둔 드라이 아이스가 작아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응달에 눈이 쌓여 있어요. 보통 응달의 눈은 녹지 않거든요. 녹지 않고 사라졌다는 거는 기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가 고체가 바로 기체로 되는 무슨 물질이냐면 승화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고체가 기체가 되는 바로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성 물질을 여기다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정리해 준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승화성 물질입니다.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외울 때 좀 짱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짱나더라요. 지금 어떤 학생이 되게 짜증이 났나 봐요. 아가 뭐냐면 아이오딘이라는 게 있어요. 보라색 고체. 얘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요. 그 다음에 좀약. 이거 무좀약 아니에요. 여기서 좀약은 쌀벌레 잡는 약인데 얘가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고, 장내라 그래서 수술용 소독약이 있는데 얘도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나프탈렌이라 그래서 엄마들이 그 옷장에다 넣어주는 그 하얀 박하사탕처럼 생긴 소독약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나프탈렌도 고체가 기체가 되고요. 여기서 드라가 뭐다? 밑에 나와 있는 드라이 아이스죠. 얘네들은 바로 다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성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응고 갈게요. 응고는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죠. 고드름이 달려요. 왜냐면 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어는 거죠. 마그마가 굳어서 암석이 됐다. 이런 거는 뭐다? 응고다. 액화는요. 이슬 맺혔다. 그 다음에 좀 더 있어요. 이슬 맺혔다. 그 다음에 뭐 안개가 생겼다. 아니면 뭐 구름이 생겼다. 이런 거 문장이 나오잖아요. 얘네들 다 물방울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얼음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거든요. 근데 이 물방울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이 물방울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된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주변에서도 물방울이 맺히거든요. 흰 연기, 안개가 맺히거든요. 그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드라이아이스 방금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드라이아이스 주변이요. 드라이아이스 주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흰 안개가 생겨요. 연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드라이아이스는 승화인데라고 생각하시죠. 여기서 주인공은 드라이아이스가 아니고 흰 안개예요. 흰 안개는 공기 중에 무엇이 수증기가 드라이아이스가 너무 차가우니까 물방울로 맺힌 이건 액화입니다. 액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거든요.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는 뭐가 있냐면 새벽에 서리가 내리고요. 유리창에 성에가 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산을 가면
그 높은 산에 있는 나뭇가지에 서리가 내려서 나뭇가지가 허옇게 얼어붙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상고대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라면 스프나 우주식품 동결 건조시키는 게 있어요. 동결 건조라는 거는 수분을 빠른 속도로 얼렸다가 다시 얼렸다는 거는 고체가 된 거죠. 그래서 동결 건조가 시험에 나오면 이 그 라면 스프나 그 커피 원두나 우주식품 같은 게 동결 건조를 시키는데 이 동결 건조는 여기 고기 보통 승화에 해당돼요. 근데 그냥 승화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일단 여기 내용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쌤이 융화, 기화, 승화. 여기서 승화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는 가열을 해줘야 되고요. 쌤이 가열을 해준다는 얘기는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를 하랬죠. 그럼 열을 흡수했으니까 분자운동 활발해지고 인력 약해지고 거리 멀어지고 굉장히 불규칙해져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다가 주변 기온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얘네들이요 자꾸 열을 흡수해 가거든요. 주변 열을. 그래서 주변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융의 기와 승화가 일어나면 주변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 다음에 냉각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열을 밖으로 빼야 냉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는 응고, 액화,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분자 운동이 둔해져요. 에너지를 다 방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자간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져서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점점 더 규칙적으로 바뀌고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 기온이 여기는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방금 쌤이 뭐라 했나요? 일반적으로 가열을 하면은 부피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조건 부피가 증가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물은 오히려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크다 그랬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부피가 감소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누구는 예외다, 물은 예외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상태가 변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질량이 왜 안 변하냐고 물어보면 상태가 변해도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설탕이 녹았어요. 고체가 액체가 됐어요. 근데 설탕은 녹아도 무슨 맛이 나요? 녹아도 단맛이 나죠. 왜 성질이 변하지 않았죠? 그쵸? 상태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요. 단맛을 내는 설탕은 여전히 달다는 거죠. 녹아도. 이런 거 알아두세요.